현재까지 산불 상황 정리하고 앞으로의 예방 대책은 어떤 게 있을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산림청 김종근 대변인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산림청 대변인 김종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지금까지 산불 피해 잠정적으로 집계된 수치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지난 21일부터 발생된 산청과 의성 등의 큰 산불에 대한 산불 영향 구역은 총 48,238헥타르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좀비 잔불로 불리던데 남아있는 불씨로 인해서 긴장을 좀 놓칠 수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속에는 많게는 1m 이상의 깊은 낙엽층도 있고 암석지도 있습니다. 이 속에 불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 헬기로 불을 부어도 이곳까지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산불 진화대원들이 직접 산으로 올라 낙엽층 아래에 있는 불과 암석 아래에 있는 불을 찾아내서 일일이 불을 꺼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낙엽층에 숨어 있는 불씨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불씨가 다시 대형 산불이라든지 이렇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항상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잔불을 정리하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와 산불 진화대를 계속 투입해서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복구와 예방 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복구 계획부터 여쭤볼게요.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복구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피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산불이 진화됐기 때문에 이제 피해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산불 영향 구역은 말 그대로 산불이 지나간 곳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산불 피해 면적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세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복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난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성적인 산불 진화 헬기 부족 문제라든지 인력 부족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러한 대형 산불의 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을 투하하는 용량이 큰 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확충해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물을 투하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불 진화대원들이 반드시 산에 올라가 잔불을 꺼줘야 하기 때문에 산불 진화대원들을 확충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겠습니다. 네, 이 산불을 빠르고 또 신속하게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안전하게 대피하는 체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인명피해 상황을 좀 보면 대부분 대피나 거동이 어려웠던 고령자분들이 많았습니다. 비상연락망이나 또 유사시의 대피 체계를 좀 근본적으로 촘촘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산촌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겠고요. 네. 지방자치단체 복지센터에서 이분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1대1로 매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정보를 경찰과 소방이 공유해서 상시 대피 체계를 구축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진행 상황을 보면은 간벌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를 베는 건 무조건 나쁘다라는 시각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간벌의 중요성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산청 산불에서 보듯이 산림을 관리하지 않아서 낙엽층이 1m 이상 쌓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산림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나무 사이에 있는 나무를 적당히 잘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숲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산불에도 강한 숲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미국 등 외국에서도 이런 간벌 등을 통해 산불을 예방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산불이 또 특히나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숲속의 찻길이 부족해서 초기에 진화가 어려웠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산불 진화 헬기로 산불을 진화하더라도 산불 진화대원들이 반드시 산속에 들어가서 잔불을 정리해줘야 하는데 이 진화대원분들이 길이 없는 급경사지를 몇 시간씩 올라야 하고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많기 때문에 네. 장비를 많이 구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한 야간에는 산불 진화 헬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도 그 진화대원들이 길을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인도가 있으면 산불 진화차도 투입이 가능하고 산불 진화대원들이 산속에 신속히 들어가서 잔불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산림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불마기 숲 이런 것들을 조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산림청은 지금 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침효수만 심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의 약 66%가 사유림으로 이게 개인 산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주들의 의견과 또 그 환경 생태 요소를 종합해서 그 심는 수종을 선정하고요. 또 그 연간 소나무 조립 면적은 한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전체 심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전국의 소나무 중 약 94%는 자생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 자라는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화 수림대라고 해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그 숲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실화자에 대한 이 솜방망이 처벌 체계도 좀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산림보호법상 그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징역이고 또 3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처해지고요. 또 허가받지 않고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내면 그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처벌 수위는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산불을 조심하고 예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긴장하고 우려하는 마음으로 4월을 보내게 될 텐데 이 산림청은 산불 예방에 어떻게 좀 집중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4월 기상 예보를 보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것으로 지금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 그다음에 지자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여러 유관 기관들이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4월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된 가능성이 커서 이러한 쪽에 좀 중점을 두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불이 길어지면서 산불 진화대원들의 피로도도 한계를 넘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청 김종근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